네, 안녕하세요. 패션인사이트 전인기 편집국장입니다. 최근 우리 소비 패션 산업의 최대 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에 이번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소비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소비 패션 세미나는 산업의 디지털 진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희 말씀드릴 제목은 패션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밸류체인 진화에서 출발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패션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소비자 접점인 프론트 야드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B2C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활발하게 성장했으며 상대적으로 백화점이라든지 이제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들은 고비용 구조로 해서 수익 관리 한계를 느끼고 소비자가 이탈되고 또 여기 이제 코로나 악재로 더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메이저들의 움직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쿠팡, 카카오들이 최근에 와서는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패션 유통하고 달리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초창기에서는 스토어팜을 통해서 개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들과 연계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함으로써 메이저 패션 기업들이 대거 네이버 스토어팜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봤을 때도 올해 들어서는 월 1억대 이상 판매자가 26,000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있는 유명 브랜드들과 같이 옴니채널을 연계함으로써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배송센터 강자입니다. 지금 쿠팡에서는 전국에 168개 배송센터가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하루 130만 개 배송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을 바꿈으로써 쿠팡의 성장세는 향후도 더 많이 빨리 그리고 시장을 많이 지배할 것 같습니다. 특히 패션으로 봤을 때는 3월 25일 날 쿠팡에서는 C-에비뉴라는 패션 편집숍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쿠팡에서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사실 이제 밴더들을 통해서 2년차, 3년차 재고들을 많이 팔았는데요. 최근에 C-에비뉴를 통해서는 패션 기업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신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여 개 브랜드들이 직접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 실적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이미 벌써 이제 선물하기라든지 카카오 톡딜 같은 카카오 커머스는 작년에 3천억 정도 매출 올릴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개방형 콘텐츠 커머스인 그레이보를 출시하고 또 A숍 같은 자체 PB 브랜드를 직접 만들므로써 카카오가 최근에 왔을 때는 네이버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빠른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같은 어떤 그런 를 통한 큐레이션과 그리고 유명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같은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단독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향후에는 이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카카오가 가장 강력한 커머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신사와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드와 같은 패션 특화된 어떤 플랫폼입니다. 무신사는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와서는 5천여 개 브랜드가 있고요. 지금 올해 매출 한 2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600만 명. 지금 제가 무신사라든지 지그재그 같은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패션 기업들이 이커머스로 옮겨갈 때 이제 데이터를 따질 때 우리는 이제 매출을 얼마 팔았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은 회원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월 실제 구매 고객들은 몇 명이고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실제적으로 구매를 했는지 구매 전환율 같은 부분을 따져서 기업을 평가받습니다. 무신사는 2조 원인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무신사 스탠더드 같은 PB가 원래 2,500원 정도 합니다. 유니클로 같은 어떤 그런 베이직한 상품들을 무신사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왔을 때는 무신사의 정체성이 어떤 쪽으로 변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무신사는 커버낫이라든지 디네댓, 로맨틱 크라운, LMC 같은 그런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들이 성장하는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 패션으로 봤을 때는 지그재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는 4천여 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란다, 인블리, 아트란스, 유니걸즈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 명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70% 정도가 20에서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는 작년 11월 달부터 Z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판매 수수료가 5.5%입니다. 그리고 월 1억대 셀러들이 150개 정도 이상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그재그 성장 배경들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개념보다는 이렇게 이제 월 300만 명 이상이 구매하는 고객들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을 해서 그리고 이제 입점 고객들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 형태 맞춤형 마케팅으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에이블리 브랜드 같은 기업입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라는 어떤 그런 이제 소비자를 가장 잘 아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참여를 시켜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림치즈 같은 그런 파워셀러들은 지금 에이블리에서 한 달에 20억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크림치즈 같은 어떤 그런 강력한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지금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브랜드 에이블리에 입점을 해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에는 3,700개 정도, 에이블리에는 9,000개. 이들은 바잉, 패킹, 배송, CS까지 갖추는 풀필먼트 서비스로서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어떤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NS와 비디오 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입니다. 이미 지금 최근에 왔을 때는 구글이 중심으로 된 구글의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챗, 그리고 최근에 와서 틱톡, 이런 이제 SNS 기반의 이제 기업들이 커머스 플랫폼을 장착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지난달 11월 11일 날 상스이 페스티벌 때도 사실은 전체 매출 가운데서 70% 정도가 라이브 커머스로 나온 걸 봤을 때는 향후에 이런 비디오 커머스 기반의 플랫폼들이 패션 플랫폼에서도 중심을 이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페퍼로니 같은 어떤 그룹이 하나 있는데요. 페퍼로니는 지금 출시가 지금 한 4년째 정도 되는 기업인데 네이버에서 시드를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크리에이터들이 이 페퍼로니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패션 브랜드들을 접목시키는 어떤 패션 플랫폼으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텔레그램이라든지 링크드인 같은 그런 네트워킹 기반의 소비자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장착했을 때는 또 다른 성격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 브런치의 글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최근에 유튜브의 행보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패션 플랫폼들의 B2C 플랫폼들의 영향을 봤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B2C 플랫폼은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 쇼피파이 같은 글로벌 공룡들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77억의 인구들이 연결되어 있는 초대형 시장이 보더리스로 마켓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패션 산업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초대형 마켓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는 밸류 체인을 인내 진화가 절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마켓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오프라인 시대에서는 시즌 기획하고 1년 전, 6개월 전에 이제 저희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에서 미리 만들어 와서 그걸 파는 쪽에 적극했다면 온라인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내지 않으면 다음 달에 팔릴 어떤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최상의 상품을 제때 공급하는 온디맨드 SCM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패션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밸류체인 리셋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에서부터 최적의 상품 기획, 제조 그리고 풀필먼트 물류에까지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밸류체인을 리셋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패션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5분의 어떤 그런 강사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실 분들은
아트랑스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SM 패션 그룹의 정기열 상무입니다. 이 아트랑스는 온라인에서만 7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그재그에서 전체에서 지금 1위 브랜드입니다. 예전에는 스타일란타라든지 인블리가 강했다면 지금은 아트랑스 같은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배송 이전에 하면 이제 스팀 다리미로 해서 전체를 다리고요. 그리고 그걸 박스 포장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는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어떤 그런 차별화를 뒀고요. 최근에 왔을 때는 포장도 자동 포장하고 그리고 또 새벽 배송을 실험하면서 패션 상품도 어떤 마켓 컬리어 같은 그런 새벽 배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아트랑스 같은 회사들은 상품 기획 단계부터 물류 해링까지 이런 수요 예측과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패브릭 타일입니다. 이 회사는 초기에는 동대문의 원단 도매상가에서 이제 원단 스와치를 모아서 스와치 북으로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에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실물을 본 이제 브랜드에서 1야든지 10야든지 미니멈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3년 차였는데 작년 매출은 18억 정도를 했었고요. 올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더 이제 이런 글로벌 이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가 더 일어났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배 정도 신장한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초창기에는 작은 디자이너 브랜드 주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랑방이라든지 켈빈 클라인 같은 그런 큰 기업들도 점점 더 이제 이렇게 고객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선에서도 초기에는 동대문에 있는 도매상들만 연결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대구에 있는 재직과 가공을 하는 그런 생산 기업들하고 공급선으로 연결하면서 이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이제 그런 점점 더 규모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이 회사에서 이제 시리즈 B에 이제 투자 단계로 들어갔었는데 그 투자자 가운데서 한 회사가 클루를 전개한 회사였습니다. 클루가 들어오면서 이 소재를 3D를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함으로써 이제 그 촬영을 하고 파일 자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은 소재 스와치를 보고 다시 또 이제 그 소재가 주는 3D 영상을 보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바잉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갖고 있는 한국이 같은 경우 소재 산업에서는 아주 강국인데 그 유통 방식 자체가 이렇게 이커머스 시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디지털 진화를 함으로써 한국의 소품 패션 산업이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뉴딜 시대 친환경 패션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아트임팩트의 송일을 대표가 진행합니다. 이 회사는 이치란 친환경 브랜드 편집 유통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생한 소재를 활용한 블루오브라는 브랜드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태리와 대만 등 친환경 소재 국가에서 검증된 소재를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는 어떤 그런 그림처럼 이 회사에서는 소재를 디지털 프린팅을 통해서 개발하고 이를 어떤 소량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그런 소형 브랜드에도 1야드, 10야드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해서 다시 검증이 되면 대규모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친환경이라는 주제는 저희 산업에서 분명히 가져가야 될 수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섬유를 제조하신 분들에서 어떤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증을 거쳐야 되고 이를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될 건지 그런 걸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FM플러스의 권영민 대표와 유재균 실장이 디자인 실장이 빅데이터와 AI를 만났을 때를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디지털에서 상품 기획에서 디지털화 시킨다는 부분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난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이 예전에 특히 디렉터라든지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감이라든지 그 감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디지털화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상품 기획에 반영하고 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좀 실무에서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FM 플러스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편인데요.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티몰이라든지 그런 SNS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어떤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 브랜드는 왜 잘 팔렸고 저 브랜드는 왜 안 팔렸는지 그리고 또 전체에 있는 수많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 시즌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그 140개 아이템을 전체 어떤 뭐 자켓이라든지 원피스라든지 이런 아이템별로 140개로 쪼개고 다시 그 140개 아이템에 대해서 컬러라든지 소재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실무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실장이 어떻게 하면 이제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상품 기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자료를 한번 보여줄 겁니다. 한국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은 중국에서는 좀 더 데이터에 대해서 좀 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패션 산업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봤을 때는 경기도는 편집이라든지 가공, 봉제 등 제조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커머스 마켓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울의 이커머스 패션 기업들과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어떤 섬유와 패션 산업의 시너지 창출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패브릭 타임 같은 거 보셨을 것처럼 디지털 진화의 어떤 그런 장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이제 그들과 네트워킹하에 따라서 산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패션 혁신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그들과 제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지도 고민하고 또 친환경 패션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접목하고 국내 패션 기업의 산업을 미래 성장 모델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고민한다면은 저희 한국에 있는 스몰 패션 산업은 이번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전환할 때도 분명히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고요. 이번 세미나가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향후에 한국에서 패션 산업이 같이 발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